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당 화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살다 보면 거친 비바람도 만나고 눈부시게 맑은 날도 만나고 합니다만 글쎄요, 이 거친 비바람을 만난다라는 그 느낌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오늘 비가 오긴 하지만 네. 그냥 봄비 정도니까요. 그리고 뭐 비바람 부르면 안으로 피하면 네. 되니까요. 근데 거친 비바람을 가장 무섭게 느끼시는 분들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아, 그러네요. 네. 비행기 안에서 이게 조종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조종 때에 네. 몇백 명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어깨가 무거우실까요? 오늘 모실 분이 비행기 네. 조종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 웬만한 비바람에는 끄덕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하는 29 나이에 나는 여성 조종사가 되겠어 꿈을 꾸고요. 10년 만에 그 꿈을 이뤘습니다. 39의 조종관을 잡으신 분입니다. 여성 파일럿 조은정 씨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환영해 주시기 어서 오십시오. 바랍니다. 멋있죠? 멋있으세요. 한 장면 같았어요, 정말. 예. 아니 진짜로 여배우가 딱 비행기 멋있다. 조종사 역할을 맡아서 의상을 입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런 과찬의 말씀을 고맙습니다. 네. 아침마다에서 주로 과찬을 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기장님을 이렇게 뵌 게 처음인데 이게 계급인가요? 여기 달려 있는 게? 네, 이 네 줄이 기장의 권위와 책임을 뜻하는 네 거죠. 줄은 기장이에요. 그럼 네. 세 줄은 부기장이요. 두 줄도 있어요? 두 줄은 항공학교에서 학생 시절일 때는 두 줄이 한 있어요. 줄도 있나요 혹시? 한 줄도 있죠. 없는 거부터 시작을 해요. 아, 그렇군요. 달만큼 다신 거죠 지금? 그렇죠. 이거 이상은 없습니다. 네. 최고의 그 넋줄을 이렇게 탁 그 양팔에 딱 얹으시고 본인 소개를 직접 해주신다면 뭐라고 해주시겠습니까? 본인 소개요? 저는 중국에서 유일한 한국인 조종사로서는 유일하고 또 최초의 기장입니다. 여성 기장이요. 우리나라에는 여성 기장이 몇 분 계시죠? 저희 한국에는 모든 항공사를 다 통틀어서 조종 훈련생까지 통틀어서 지금 현재 19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훈련생까지 포함해도. 예, 훈련생까지. 정확하게 기장님은 지금 몇 분이신지 뭐 퇴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누구 팔뚝에 몇 줄 달렸는지는 모르고 어쨌든 19명. 근데 네. 그 넓은 중국 대륙에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여성으로서는 제가 한국인 또는 외국인으로서는 유일한 아, 그렇군요. 중국 여성 기장은 있는데 계세요. 외국인으로서는 그게 그렇죠. 몇 분 되지 자랑스럽네요. 않으세요. 중국인 여성도 몇 인기도 분.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반에서 질문이 마구 쏟아지고 있어요. 쏟아내세요, 쏟아내세요. 진짜 그거부터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처음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번개가 칠 때 그 조종관 잡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세요? 우선은 뒤에 승객분들이 계시니까요. 저 혼자뿐 아니고. 그래서 책임감 뭐 이런 거 크고요. 그리고 더 신중하게 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평소에도 항상 6개월에 한 번씩은 저희가 그런 걸 대비해서 훈련을 해요.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무섭진 않으신가 보다. 그러게요. 무섭지는 않아요. 그거 무서우면 비행 못 하죠. 그렇죠. 그렇지. 우린 새 가슴이라 비행기 타는 것도 무섭거든요, 사실은. 가끔 그러신 분들 계세요. 그 예, 공포증이, 고소공포증. 예, 고소공포증. 예. 그게 계셔서 비행기 타시는 것 자체가 두려우셔서 좌석에 앉으신 다음부터는 무조건 뭐 술이라도 한 잔 드시고 주무셔야 맞아요. 되는. 맞아요. 예. 이렇게 조종사들이 이렇게 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객 그거 되게 멋있던데 그것도 네. 직접 하시는 거죠? 네, 하죠. 아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중국어로 하시나요? 저는 우선 이제 같이 비행하시는 분은 항상 중국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중국어로 하시고 저는 보통은 영어로 하는데 이렇게 승객 명단을 봐요. 승객 명단을 봐서 한국 분이 계시면 한국어로도 하기도 하고 일본 분이 계시면 일본어로도 하고 네, 중국어는 같이 비행하는 파트너. 뭐야 이분 자랑 다 하시잖아 지금. 몇 개국어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한번 하시는 좀 말씀을 거예요? 해봐 주시겠어요? 우리가 다 승객이다. 우리 예, 아, 안전벨트 그럴까요? 매세요. 그럼 한 4개국어로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조금 저는 약간 그 기내 방송을 상투적인 기장님들이 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그런 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뭐 몇 마일이고. 뭐 지금 몇
물론 그런 거를 좀 가미를 할 때도 있긴 한데요. 매번 약간 그날의 날씨 또는 이렇게 밖에 지금 한번 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그럼 하는 오늘 날씨를 편이에요. 감안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이 탔다라고 생각하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럴까요? 네. 예, 그러면 우선은 이제 영어로 시작을 해서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Welcome aboard KBS 1. 이금희's 아침마당.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어? 네. 태인 씨가 마요리소나 가가야카시 日差しの中、冬季は上昇を続け、世界一きれいなチェジュ島をガンガンに見ながら、インチョン国際空港へと向かってまいります。 인천 한마디 알아듣겠네요. 인천. 제주도도 나온 것 제주도. 같은데. 네. 지금 한 말은 이제 비행기가 해를 보면서 이제 아무리 지상에는 이렇게 비가 오고 구름이 있고 해도 이륙하고 나면은 항상 맑은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구름을 뚫고 이륙을 해서 해를 바라보면서 제주도를 아래 내려다보면서 지금 인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도 그런 뜻일 것 같았어요. 제 생각이 맞았네요. 네. 그 정말 수필 같아요. 예, 계속 해주세요. 재밌어요.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 예. 네, 승객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른 기상하시느라고 피곤하시죠? 지금 한번 창밖을 내다보세요. 아까는 밑에 비가 많이 오셨지만, 비가 왔지만 지금 밖에는 파란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하얀 구름을 위핑크림이라고 상상하시고 따뜻한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뭐 이런.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건 비행기 기장의 안내 방송이 아니라 무슨 라디오 DJ. DJ. 예, 약간 그런 분위기. 와, 멋있어요. 이 여성의 감성이 충분히 담겨 있어서 오히려 승객들이 좀 마음이 편해지시겠어요. 아무래도 그런 게 저희가 하는 기내 방송의 목적이에요. 너무 기존에 약간 위험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약간 높은 고소공포증이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비행기를 많이 타셔서 피곤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기분 좋은 업될 수 있는 그런 멘트가 그분들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기장이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승객들이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비행 자체도 그렇고 제 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편안한 방송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정말요? 제주도를 한번 가려면 이틀 동안 고민을 해요. 그리고 아니, 외모는 전혀 안 그러시게. 이게 높이를 못 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비행기 타다가 이렇게 와인도 한 잔 마시고 막. 네. 근데 이런 목소리를 들으면 와인보다도 더 마음을 릴렉스 해줄 것 같아요. 마음이 근데 그 편안해지고. 기분이 지금 딱 들었어요. 그러게요. 근데 정말 이렇게 이분이 부드러운 외모를 네. 갖고 계시고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30대 후반에 꿈을 이뤘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그 지나신 모습인데 한 20대 후반이라 해도 믿겠고요. 아이, 그거. 기장님! 아니, 그러면 지금 30대가 아니신 거예요? 30대가 넘으신 거죠? 지금 42이에요. 아니 저 높이 올라가면 무슨 주름이 펴져요 혹시? 반대죠. 너무 건조해서요. 사실은 항상 크림도 많이 바르는 편이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근데 또 일하고 있는 그 베이스 위치가 상해다 보니까 좀 여기보단 습하기는 하지만 예, 비결이랄 건 따로 없고 운동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우리 그래도 운동하기 싫은데. 42는 야.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29에 이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 꿈을 꾸셨다면서요? 네.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나이 제한이 있지 않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조종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졌을 땐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31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 29. 만 29이었고 한국 나이로 31살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여자 조종사를 보고 그분의 그런 포스와 카리스마 이런 거에 반해서 연령이 한 50 정도 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연령에 저도 저런 모습으로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꿈을 갖기 시작했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가족을 포함해서 친구나 또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네가 나이가 몇인데 뭐 네가 전공도 그쪽으로 하지 않았고 여태까지 해온 커리어도 전혀 관계가 없고 그냥 차라리 돈 벌어서 돈 모아서 파일럿한테 시집 가는 게 빠르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 그런 말씀들을 많이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에 갖고 계셨던 직업도 남들은 부러워하는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
예. 한때 그 호텔리어라는 드라마가 되게 유행을 하면서 그 인기를 얻으면서 호텔리어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죠. 선망의 직장이고 그랬었죠. 근데 저는 항상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어릴 때 되게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항상 해외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네, 뭔가 조금 더 넓은 세상 그런 데서 일을 하고 그런 데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 호텔에 들어가면 그 같은 브랜드의 다른 나라의 그 호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발령나서 그런데 가서 일을 해보고 살아볼 순환 수 근무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입사를 해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뽑은 직원은 그 지역에서만 일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계를 느끼고 나니까 제가 좀 이제 더 이상 이 일이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저도 호텔에 들어가고 싶어서 되게 노력했고 한 1년 이상 준비하고 또 떨어지고 지원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간 호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한계를 느꼈을 때는 뭔가 다른 걸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그 호텔에서 일하실 때 여성 기장님이 오신 걸 본 거군요. 네. 그 여성 기장님을 뵈면서 그때까지는 여자 파일럿을 몇 번 보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짧은 머리 또는 머리를 이렇게 묶어서 올리고 모자를 쓰고 멀리서 남자 그 기장님들하고 같이 서 있으면 여잔지 남잔지 구별이 잘 안 갔어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하는 일은 이렇지만 좀 여성적인 모습 그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아니 혹시 이분이에요? 그럼? 예. 이분이 제가 처음에 보고 반해서 저도 저분의 연령이 됐을 때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파일럿의 꿈을 처음 저한테 주신 분이신데요. 이 사진은 며칠 전에 상해 이분이 비행 오셨을 때 같이 찍었던 사진이에요. 또 기장이 만나셨구나. 돼서 만나신 네, 거군요. 제가 최근에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이분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이분한테 최근에 상해 오셨을 때 만나서 이 책 전해드리면서 네. 기분이 좋으셨겠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우셨어요. 우리가 알기로는요, 진짜 기장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항공대를 나오거나 이분이 항공대 나오셨어요. 이렇게 이분을 보고 굉장히 전투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조정을 하거나 이래야지만이 네. 항공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비행기를 모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대부분 가지고 계신 오해세요. 그래요? 예, 물론 그런 루트가 예전에는 일반적인 루트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에 계신 항공사에서 일하고 계신 그 파일럿들은 한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예전에는 그런 루트가 제일 많았을 거예요. 그게 보편적이었었고. 하지만 지금은 한 반 이상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전공에 무관하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항공사에 졸업 후에 지원을 해서 항공사에서 그 조종훈련생으로 뽑힌 다음에 그 항공사에서 그 훈련생을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그쪽으로 학교를 보내요. 비행학교. 그래서 교육을 받아서 돌아오면 이제 제트기 교육을 회사에서 시키고 그다음부터 한 10년 어떤 그 10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일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 지금 항공사에 계시는 반 이상의 파일럿들이 그런 루트로 아마 입사를 하셨을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어쨌든 그런 루트도 있지만 네. 우리가 파일럿은 보통 어릴 때 꾸는 꿈이잖아요. 근데 나이 30에서 그게 나이 제한 이런 건 없나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꿈을 가졌던 게 31살이었잖아요. 그때는 이미 제가 어느 항공사든 한국에는 항공사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나이를 이미 훌쩍 넘어섰을 때였고 그리고 제가 콘택트 렌즈를 꼈어요, 지금. 근데 그때도 시력이 완벽하질 않았어요. 근데 그 조종훈련생을 뽑을 때는 완벽한 사람을 뽑고 싶어 하다 그때 보니까 눈이 나쁘면 안 됐었던 기억이 그렇죠. 있는데. 그래서 김지연 저는 아나운서도 관심 많았었거든요. 네. 저도 조종사 안경 하고 쓰시네. 싶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저 젊었을 때 또 항공사에서 처음으로 그런 조종학교 훈련생을 뽑고 있었는데 눈 나빠서 안 됐죠, 뭐. 네. 그래서 저도 시력도 안 되죠. 나이도 이미 훌쩍 넘어섰죠. 그래서 한국에서 항공사에 지원해서 훈련생으로 뽑힐 가능성은 없었어요. 그래서 또 길은 찾으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여쭤봤을 땐 부정적이었지만 제가 일하던 환경 자체가 호텔이었잖아요. 거기에 그 외국에서 오는 항공사 파일럿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을 한 100명쯤 하루에 한 명씩 인터뷰를 했군요. 네, 어떻게 해서 조종사가 됐는지, 어떤 길이 있는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얼마가 들고,
나중에 얼마를 버는지까지. 이분 집요하시다. 100명 정도. 그래서 길을 찾으신 거군요. 예, 100명 정도 물어보고 뭐를 이해를 못할 때는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못할 때는 이렇게 종이 주고 적어주세요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한 100장 정도 쌓였을 때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파일럿 되고 싶은 사람한테. 그 정도로 예. 충분한 정보가 있었다는 그래서 거죠. 외국에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외국을 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외국에 유학을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모아놓은 돈이 없었고 유학을 할 만큼 또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실 텐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약간 본인이 어릴 때 가난하게 자라셨고 또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이만큼 교육을 시켰으면 그 다음은 알아서 해야지 하시는 훌륭한 분이었고 아버지시군요. 그래서 안 밀어주셨어요. 저는 야속한 아버지지만 아니 그러면 엄마한테 살짝 엄마 내가 이런 꿈. 저희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때 4학년 때부터 아프셔서 2년 동안 병 치료하시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아니에요. 결례가 저 이미 돌아가신 지 3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요. 제가 살아온 인생의 4분의 3은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안 계신 게 오히려 익숙해요. 그래서 혼자 어떻게 앞을 유학을 가신 거예요? 개척해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A, B, C가 있는데 지금 A를 하고 있어요. 이제 C가 하고 싶어졌지만 바로 갈 수 없으면 일단 B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길이 우선 이제 한국에서 알아보니까 아까 그 여자 조종사 계셨잖아요. 제 롤 모델이 되신 분. 그분한테 처음에 어떻게 해서 조종사가 됐는지 여쭤봤을 때 그분 아버님이 공군 조종사 하셨대요. 미군. 그래서 미군 공군 부대에서 자라셨고 거기에 있는 에어로 클럽이라고 취미로 비행을 조종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처음 파일럿 면허증을 따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항공사도 가시고 하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다 보니까 한국에도 오산에 경기도 오산에 미군 부대가 있는 거예요. 공군 부대가 그 안에 똑같은 그런 클럽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한국 사람이 거기를 어떻게 들어갔어요?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 여쭤봤더니 저는 일단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어떤 분들이 출입증을 그럼 발급받을 수 있어 하고 여쭤보니까 미군이거나 미군 가족 또는 제가 근데 미군이 될 수도 없잖아요. 한국 국민으로서 국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미군 가족은 어느 날 어떻게 뚝딱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국 대사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부대를 출입해야 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발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부서를 불문하고 지원을 무조건 했어요. 미국 대사관에 취직하셨어요? 네. 그거라면은 우선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그 대사관 직원 되기도 쉽지 그것도 않으셨을 막 텐데. 쉽지 않았어요. 제가 3번을 지원하고 3번을 시험을 보고 3번을 다 떨어졌어요. 거의 한 8개월에 걸쳐서. 그렇게 해서 떨어지고 났는데 이제 그래도 대단하네. 기회가 주어져서 마지막에는 대사관에 입사를 했어요. 결국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입사를 하고 보니까 그때서 알게 된 건데 그 전에 제가 떨어진 3개에 다 어느 하나라도 됐었어도 제가 그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가 없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맡았던 그 업무가 대사님의 비서였어요. 그래서 심부름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출입증을 발급받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대사님의 신임을 좀 얻고 나서 그 대사님 부부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 그런 꿈이 있고 거기 그런 게 있는데 그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만 가서 비행 공부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예전에 젊은 시절에 한국에 한 70년대부터 한국의 어떤 그 외교관으로서 오신 적이 있었는데 한국 여성들의 어떤 그 약간 보수적인 면 이런 걸 보아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상 한국 여성분들은 그렇게 여성분들이 하는 것만 하고 남자들이 많이 하는 건 잘 안 한다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계셨는데 제가 그런 걸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의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야. 분들이세요. 아유, 좋은 사람들을 중간중간에 많이 만나셨군요. 네, 제가 감히 저의 미국인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예, 저의 든든한 후원자시고 근데 제 책에 이제사 출입증 얻고 배울 기회를 얻은 거예요. 몇 년 만에. 네. 근데 그게 그렇게 하루 어떻게 아침에 또 그러면 이제 배워지고 또 뭐 돼요? 1000시간인가 몇 시간 채우고 막 이래야 네,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오산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면허증밖에 못 따는데요. 항공사에 가기 위해서는 그 면허증 하나로는 안 돼요. 5-6개쯤은 있어야지 항공사에 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비행 경력이 또 있어야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사님이 저한테 도와주시면서 부탁했던 게 약속을 하나 해야 된다고 하셨던 게 대사님 임기 3년 동안은 그만둘 수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임기 끝나고 가실 때 저도 3년을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제 나이가 이미 몇이 됐겠어요. 34살에 미국으로 저도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하러 떠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교관이 되는 면허까지 6개를 다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경력을 쌓기 위해서 1000시간. 네, 1000시간의 경력 항공학교를 보통 졸업하면요. 한국에서 그 훈련생으로 뽑혀서 가서 교육받고 돌아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250시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학생들을 가리키는 과정, 교관 과정까지 했기 때문에 450시간 정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1000시간을 만들면 그거 배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미국에서 이제 교관을 하면서 그걸로 시간을 쌓는데 너무 임금이 적었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 항공사에 지원할 자격이 갖춰지니까 그런 걸 많이 좀 이용을 해서 조금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서 좀 빚도 많이 낸 거예요. 가서 이제 카드로 마지막 그 수업료도 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그 적은 임금을 받아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생활이. 그래서 중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중국의 조건이 좋아서. 예. 아니 그런데 보면 아버지가 네. 그 보면 멀쩡한 딸이 호텔에 잘 다니는데 네. 거길 때려쳐 또 네. 뭐 대사관 시험을 봐 이제는 비행기까지 탄다니까 뭐라 그러세요? 사실 호텔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 저희 아버지 연세가 82이시거든요. 늦둥이 막내요, 제가. 네. 40이 넘으셔서 저를 낳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시는 게 옛날 분이셔서 그 호텔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좋지 않으셨어요. 그냥 어르신들은 네. 또 그래서 그렇게 그때는 달과하지 않으셨는데 그 대사관에서 일하는 동안에 그 아들 부시 대통령 그분이 방한을 하셨다가 그때 제가 그분과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거를 저희 아버지한테 드렸더니 거실에다 딱 걸어놓으시고 오시는 분마다 자랑을 하시고 그때부터 저를 좀 자랑스럽게 여겨주셨거든요. 그래, 사진은 그게 찍어야 최고예요. 돼. 그렇죠. 사진은 찍어야 돼. 저는 사실 그 사진이 제가 안 예쁘게 나와서 안 좋아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는 안 보세요. 무조건 그냥 부시 대통령 누구랑 찍었냐가 중요한 거지 내 딸이 예쁘게 나왔나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부터 저를 조금 신임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생각한 그 좋은 부시 대통령과 사진을 찍는 그 직장을 그만두고 뚱딴지 같이 무슨 여자가 조종사를 하겠다고 뭐 또 그때도 절대로 저를 도와주실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모아놓은 돈 가지고 제가 고집으로 그냥 간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교관을 하면서 비행 경력을 채워서 지금의 항공사에 입사를 한 거죠. 그러면 기회의 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잖아요. 네. 그 조은정 씨에게 기회의 땅은 미국이에요, 중국이에요, 한국이에요, 대사관이에요. 어디가 기회의 땅이에요?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가. 네. 네.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직업 얻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정말 이렇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10년 이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한 거잖아요. 10년을 걸어보겠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에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지셨어요? 우선 저도 불안했어요. 뭐 제가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도 아니고 불안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거 또는 그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최소한 시도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무작정 그거에만 올인을 하면 그 실패를 했거나 또는 이거 잘못 왔는데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좌절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더군다나 또 제가 제 생활비를 제가 벌어서 제 생활을 하던 상태였기 때문에 항상 안정된 직장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일을 이렇게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시도를 좀 해보다가 이거다 싶었을 때 완전히 옮겨간 거죠. 그리고 또 거기서 더 제가 정말 바라는 꿈으로 한 단계 옮겨갈 때도 또 한 번 안정된 곳은 가지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시도를 해봤다가 아니면 그 자리라도 머물 수 있게 예.
그런 방법을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각오하면서도 네. 안전한 중간 기착지를 항상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 본인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운도 진짜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쭉 얘기 들었지만 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직업이잖아요. 어떻게 부러워하는 직업만 껑충껑충 뛰면서 또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을까? 근데 이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저 같으면 일단 나이 지났다고 포기하고 네. 그렇지. 시력 안 좋다고 네. 포기하고 여자니까 또 포기하고. 그다음에 대사관 시험 3번 떨어졌을 때 벌써 포기하고 돈 많이 들어서 그렇죠. 포기하고. 그리고 일단 안정된 직업 들어갔으니까 굳이 내가 편안하게. 할 필요 있나 했을 때 포기하고 아버지가 안 밀어줘서 또 아버지가 안 포기하고. 밀어줘서 포기하고 그다음에 경력 1000시간 채워야 한다고 했을 때 아유, 포기하고 네. 이랬을 텐데 그걸 이게 다. 지금 몇 어쩜 이렇게 번을 다, 이겨내신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유 운이 좋았네 나 원하는 대로 턱턱 근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네. 한 번에 된 건 하나도 없었고 대부분은 최소한 1년 반 이상 기다렸고 지금 파일럿이라는 직업이 저한테는 천직이라고 여기는데요. 제 취미이자 제 직업이 됐으니까 천직이라고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 천직을 찾고 이 천직에 오기까지 참 많은 길을 돌아서 온 거잖아요. 그 걸린 시간도 처음 꿈을 갖고 지금의 시간까지는 기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기까지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기장이 됐잖아요. 네. 되고 나니까 또 어떤 게 이렇게 좋던가요? 첫 비행 그 순간. 네. 사실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기장이 됐을 때 첫 비행은 아니고요. 맨 처음에 솔로 플라잇이라고 해서 단독 비행 단독 하실 때. 비행이 있어요. 교관하고 늘 선생님하고 항상 비행을 같이 할 때는 항상 의지를 하게 돼요. 제가 못해도 고쳐줄 수 있고 안전을 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으니까 안전의 문제나 교신의 문제나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저한테 처음 혼자 비행을 해도 된다고 사인을 해주면 과정 중에 의무로 꼭 그 혼자 하는 비행을 해야 돼요. 어느 정해진 시간만큼을. 그때 그 처음 비행을 교관 없이 했을 때가 가장 나 진짜 파일럿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다는 게 이 가슴에 다는 윙이라고 부르는데요. 날개. 금색 배지. 예, 이게 처음 솔로 비행을 하고 나면 다는 배지. 이게 그러면 이륙하는 장면.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하는 항공사에서 이륙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왼쪽에 앉아 있잖아요. 그게 기장 자리고 오른쪽이 부기장 자리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날은 조종사가 3명이었어서 뒤에 있는 부탁을 여분의 하셨군요. 네. 네, 조종사에게 아, 앞에서 보면 저렇군요. 우리는 맨날 뒤에서 보니까요. 아직 활주로기 때문에 운전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제 올라간다. 네. 이렇게 했다. 올라갔어요. 근데 왜 세 분이나 한꺼번에 비행기를 타요? 그게 이제 의무로는 항상 최소한 2분이 비행을 하시죠. 근데 이제 그 조종사한테는 피로하면 판단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법적인 항공법에 의한 시간이 있어요. 이건 전 세계가 똑같아요. 하루에 비행 시간을 8시간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3명이면은 10시간까지 연장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날 하는 비행이 8시간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싶으면 3명을 태우죠. 이렇게 교대로 누군가는 좀 쉬고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교체 멤버. 네. 그 어디서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배탈이 날까봐 기내식도 각기 다른 종류를 먹는다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음식을 두 조종사가 먹어야 될 꼭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면 1시간 간격으로 먹어요. 한 사람이 먹고 기다렸다가 확인하고. 1시간 뒤에 먹고. 예. 그렇지만 대부분은 음식이 실릴 때 두 조종사의 음식이 다른 음식으로 메뉴로 그럼 실려요. 어떻게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세요? 보통은요 기장님 한 분만 음식이 다르고 나머지 그 객실 승무원까지 모든 스텝의 음식이 같아요. 근데 가끔 메뉴를 봤는데 메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메뉴가 부기장께 더 마음에 들면 바꿔 먹기 때문에. 기장님이라서. 근데 그게 기장이라서 또 보양식이라고요. 가끔 저한테는 약간 혐오스러운 음식이 실릴 때가 있어요. 외국 항공사니까. 제가 굳이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는 아니고요. 단지
예를 들면 음식이 딱 열렸는데 개구리가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고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 네, 그러면 조금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익숙한 음식. 그쵸. 보양식이거든요. 뭐 비둘기 요리 막 이런 거 물론 그게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가 다양한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음식을 다 먹거든요. 근데 아직도 좀 그렇게 좀 선호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 맛있고 저 영양가 있는 걸 왜 안 줘야지 다 남겼네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부기장들이 좋아하겠네요. 네. 저 이 순간에 문득 궁금해진 건 네. 아버님은 혹시 내가 조종하는 비행기에 모신 적이 있으세요? 아직은 없는데 예, 한번 꼭 모셔야죠. 네.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고. 아버님은 뭐라 좋아하니까. 그러셨어요? 이렇게 딱 멋진 이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복 딱 입고. 예, 한 번 상해를 제가 지금 상해에서 일하고 있어서 거기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온 가족이 제가 이제 6남매 중에 늦둥이다 보니까 저희 가족만 해도 그 패키지가 하나 나와요. 언니 오빠 뭐 17명이 조카들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만의 버스로 이동하고 저희 집에 감당이 안 돼서 다 호텔 고 제가 그 호텔로 같이 가서 묵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오셨을 때 이제 저희 집에는 일단 저 사는데 구경하신다고 오신 거예요. 뭐 정말 발 디딜 때도 없이 좁은 공간에 17명이 오셔서 저희 오빠가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이제 곳곳을 찍다가 제 옷장을 딱 열었는데 유니폼이 이렇게 쫙 걸려 있었죠. 그 순간에 이제 진짜 파일럿 맞나 보네. 진짜 비행기 몰긴 모나 보네요. 뭐 이런 분위기에. 네. 네. 근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네. 이거 우리 이분 결혼 얘기했나요? 안해 안 했어요. 네. 그런 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궁금하시죠? 네. 이렇게 훌륭하신. 저는 안 여쭤봤어요. 저는 아니에요. 아니 가만히 계셔도 그냥 동병상련 남자분들이 와서 네. 프로포즈 할 것 같아요. 이금희 씨도 뭐 독신주의는 아니시잖아요. 절대 아니죠, 제가 왜? 절대 아니에요. 저도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2년을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40이 될 그 40이 될 한 2년 전부터 사실 좀 조바심이 났어요. 아마 모든 여성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땐 좀 조바심이 나갔는데 뭐 주위에서 하는 말도 너 이제 40 넘으면 소개팅도 안 해준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주변 얘기 들어보면 40 넘으면 마음이 오히려 편해진다던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아, 그럼요. 그렇지만 포기는 아니죠. 아, 우리는. 그렇죠. 예, 우린 포기는 아니에요. 이분하고 대화가 되네요, 오늘. 그러면 혹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분을 선호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약간 전혀 다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어서 서로 하는 일에 대해서 참견할 수 없고 서로 몰라서 마냥 그분 하시는 일이 존경스럽고 이런 분이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40을 넘기면서 마음이 편해진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 같아요.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즘은 한 100세를 산다고 하잖아요. 제가 최소한 못 살아서 저희 아버지가 80이 넘으셨는데 80까지만 산다고 쳐도 앞으로 40년을 지금 누굴 만난다고 해도 지금까지 살아온 40년만큼을 이 한 사람과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네 싶어.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서 이제 조바심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아니, 혹시 참 긍정적이시네요. 이 직업 때문에 남자가 별로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비행을 하면 늘 옆에 남자가 있잖아요. 그 방 안에. 늘 만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생각 안 해봤던 건데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약간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셨네요. 네. 박사님, 아무 소용없어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어요. 빨리 결혼해서 병원 찾아오라고. 산부인과 의사거든요. 예. 황 박사님이. 아, 그래요. 이렇게 좋은 인연도 만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우리 조 기자님 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네요. 아, 정말요? 네. 제가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보신 걸로 파일럿으로 만족할 것 같으세요? 또 하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뭘 더 하고 싶으신 게 있을 다른 것 꿈이 또 같아요. 있어요. 네.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또 비행하고 싶고요. 그 비행은 아마 모든 조종사들이 공통점인데 다른 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조종관을 놓고 싶어 하질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정년퇴임을 할 나이, 앞으로도 한 20년은 파일럿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은 그 시간 동안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경력도 많이 쌓고 경험도 많이 쌓아서 나중에 한 정년퇴임을 할 즈음에는 제가 또 중국, 일본, 미국, 한국 이런 데 경험이 있잖아요. 일본에서도 살아봤고 일본 회사에서도 일해봤고 이런 것들을 살려서 공부를 더 외교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어떤 국가 간의 발전을
관계 발전에 뭔가를 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지금 축적되고 있는 모든 경험이 궁극적인 내 인생에는 큰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네, 지금 기장이 되기 위해서 거쳐오신 수많은 직업들도 지금 현재 조은정 씨가 있기까지 큰 살림 미천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기장으로서 어떤 리더십이 또 판단력 이런 게 많이 필요한 직업이잖아요. 이 경력이 또 제가 어떤 나중에 그런 일을 할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많이 배웁니다. 네. 우리도 무슨 꿈을 꿔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뭐 인생을 어때 앞으로 50년 남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30에서 다시 파일럿이 됐잖아요. 네. 그럼 60에 또 한 번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은 굉장히 긴 것 같아요. 네.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잠만 자면 이상한 개그. 내 꿈이 차원이 틀려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조은정, 예. 근데 휴가는 어떻게 좀 충분하십니까? 휴가요. 이게 제가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특성상 저는 이제 거기서는 외국인 조종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직이에요. 그래서 계약 조건을 보고 마음에 들면 그 회사로 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다 유럽이나 미국 같이 멀리서 오신 분들이에요. 가족은 거기에 두고.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3달 비행하고 1달 동안 집에 가고 그렇게 하면 1년이면 4달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저도 휴가가 충분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휴가를 이용해서 한국에 자주 와서 학교 강연도 나가고 있고요. 많은 청소년들에게 제 얘기도 들려주고 꿈을 좀 심어주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강연해 주시면 최근에는 어디 저기 여수에서도 그 제안이 왔는데 그 선생님이 이메일을 주실 때는 거의 자포자기한 이메일을 주셨어요. 여기까지 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했어요. 네 달을.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많은 젊은이들에게 제발 기장님의 경험담을 많이 들려주세요. 10년을 네, 힘이 닿는 한. 네, 그럼요.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도 좀 꿈을 꿔봐야겠습니다. 네, 같이 꺼요. 네, 조은정 기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침마다 화요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만나신 조은정 기장의 삶의 이야기 들으면서 야 이런 드라마 같은 삶이 네. 어디 있나 차곡차곡 쌓아올린 경험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는구나 싶었는데요. 이번에 모실 분들도 드라마 같은 만남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아직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아서 이 60년 만에 만난다는 게 어떤 느낌일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은인이 네. 있는데 그 은인을 60년 만에 만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오늘 그런 걸 한번 상상하면서 이분들을 만나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민족 최대 비극이었던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근무하셨던 미군이었던 분이 우리나라 소녀가 화상을 입은 걸 알게 돼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도와주고 60년 만에 이번에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드라마 같고 이런 기적 같은 인연이 어디 있겠나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그분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던 미군 용사셨죠. 리차드 캐드월러더 씨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낸시 캐드월러더 씨 그리고 그때 그 소녀였는데 이제는 어느덧 중년을 지나 노년에 접어드신 우리 김연순 여성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나와주셔서 한복을 입고 오셨네요. 아주 고우십니다. 우리 통역의 조현정 씨. 네. 고맙습니다. 한복이 잘 어울리신다고 좀 전해주세요. It's very beautiful and it well suits you. Oh, yes. We love it. We owe her for this. 예, It's a 할머니께서 gift.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김현순 할머니께서 선물하신 거군요. 네. 제가 네. 저를 찾아주시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It's very 애들 appreciated. So Yes. 한복 that's 선물을 why I 하셨군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크기가 딱 맞아요? 옷이 크거나 작지 않고. 미국에다 전화를 해서 다 맞췄지. 사이즈를. 물어보시고. 사이즈를. has asked all 예. 색상도 다 그러게요. well suits you. And we are 네. very honored to be wearing these from Miss Kim. 할머니께서 한복을 주셔서 지금 한복을 입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에 드시는가 봐요. 네, You like 감사합니다. it. 네. 네. 60년 만에 만나신 거예요? 네. 기억이 나셨어요? It has 예. 60 years.
저 12살이고 우리 미국 아버지 When I 22. was 12 and Richard was 12살과 22. 22살. 근데 그 60년 전의 모습이 있으시던가요, 뵈니까? 네, 저기 그 먼저 군대상 저기 공군이셨걸랑요. 그 모습이 있으시더라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 한눈에 알아보셨어요? 예. 이분이구나. 나를 찾는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알아. 그러면 선생님께서도 딱 보니까 알아보셨는지 좀 여쭤봐 주세요. Did you recognize her when you first Oh met? yes, her memory, the memory of her face, has been with me all my life. And when I first saw her, her picture, her eyes were unmistakable. She has beautiful eyes as a child, and she has beautiful eyes now. So. 항상 그 할머니의 소녀 때의 모습이 항상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또 사진을 봤을 때 바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소녀였을 때 그 눈을 기억하고 있어서 눈을 잊지 못해서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고 할머니 합니다. 눈 좀 크게 떠보세요. 눈 좀 한번 봐요. 아, 저 눈 커요. 네. 그럼 우리가 60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지가 화상을 입었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화상을 입게 되신 예, 거예요? 겨울에요. 4학년 2학기 때요. 어쩌다가 불이 났어요? 예, 등잔불이 서벌레불이 이렇게 실어져 갖고 지가 화상을 Came 입었지. over her. 그래서 우리 동네 조합에서 고치다가 못 고쳐서 이게 썩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그 하숙부가 우리 어머니 이종언니예요. 거기서 연락이 와서 오라고 미국 무대로 오라고 그러니. 그래서 거길 찾아가서 우리 미국 아버지가 저거 2시간 동안 가만히 치료받는 걸 보고 이렇게 느끼져갖고 날 찾는 거래요. 그러니까 말씀 알아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시 의료 이제 기술로는 1953년. 예,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는데 혹시 싶어서 가본 미군 부대에서 만나신 거군요. 거기서 그러니 미국 무대에서 만난 거지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얼른 헬기를 타서 딴 병원에서 고쳐야 되겠다. 아, 이 모습이셨군요, 그때. 예, 예. 근데 저를 이제 고치려고 다른 젠들이 비행기 타고 이제 후송을 시켰지, 우리 아버니가. 그래갖고 저렇게 찾아줄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러셨군요. 10살 차인데 꼭 우리 미국 아버지, 미국 저는 아버지라고.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러시군요. 그 정도로 생명을 정말 구해주신 정도의 은인이니까. 이게 황 박사님 화상이 신속하게 치료를 해야 하는. 그럼 지금 이제 외양국이 좀 피부나 이런 게 좀 이렇게 구축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3도 이상 화상을 입으신 건데 단지 그냥 그때 그 어떤 의료 시설뿐만 아니라 이게 처치가 느리면 생명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3도 이상이 뭐 몇십 프로 이상 진행이 되면요. 결국은 우리가 폐혈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생명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예, 지금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이시죠. 저기 60년 전 우리나라 의술이었으면 그리고 또 전쟁통이니 뭐 그럼요. 어디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그러면 있었을까 당시에 싶기도 그 하고요. 리차드 선생님은 이 소녀를 처음 봤을 때 그 느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기억하시나요? 해요, 하시더라고. Could you tell us 하시나요? the story that you remembered at that time? We were assigned at a very remote base, a small base on the edge of the Yellow Sea, just south of Incheon. 인천 남쪽에 있는 가장 좀 먼 황해의 가장 먼 그곳 기지에 배치를 받아서 있었습니다. 제가. There were just 4 Air Force people. I was one, and we had a medic. And it was a cold December night when we had this. We lived in a Quonset hut. And a cold December night, there was a knock on the door, and 그리고 거기 기지에는 이제 의사도 있긴 했었는데 매우 추운 겨울이었고요. 한 12월쯤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콘셋 헛이라는 방공 모양의 기지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시네요. and at the door was Miss Kim and her mother, and her mother was looking for someone to help save her daughter. She had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김연순 할머니랑 또 할머니의 어머니께서 할머니가 화상을 입고 계시니까 누군가가 도와주길 바라시면서 이렇게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her mother had literally carried her for about 5 miles on her back. And 할머니를 업고 어머니께서 5마일이나 걸어서 오셨다고 합니다. 마일이면 7km, 8km. 옛날에 차가 없으니까요. 어머니께서 이제 다급한 마음에 들차 업고 그냥 8km를 뛰어가신 거군요. 예. 그래서 예. the medic removed the bandages, and it was obvious that Miss Kim was burned all the way down. 그때 당시에 보니까 할머니께서 그 턱에서부터 해서 허리까지 전체에 화상을 입고 계셔서 그거를 다 이렇게 제거를 하시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But she had a kind of black tar-like substance that was adhering to the body, and the infection was quite apparent. 그리고 그 당시에 타르라는 물질을 화상 자국에 이렇게 바르고 오셨는데 그게 감염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응급 치료를 받으셨는데 네. 그게 네. 더 큰 문제를 일으킬까봐. And the medic had to remove all of that from strip by strip, and then treat her largely with penicillin. 그리고 그 타르라는 아까 그 물질을 한 겹 한 겹 다 제거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 페니실린이라는 걸로 이제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60년 전 얘기를 어제 얘기처럼 이렇게 생생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I remember it still. Oh yeah. 그래서 그 과정이 한 2시간 걸렸던 거예요. So it takes 2 hours for treatment for. 2 hours. 2 hours. She never cried a tear. 이 2시간 동안 치료를 하는 동안 할머니께서 한 번도 울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참았지요. 어려우니까. 아니 그래도 정말 아팠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 벗겨내는 건데. 네, 따가웠지요. 그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단 기초 치료를 받으시고 그 후에 다른 지역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을 수 이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셨다고. 후성시켰지. 딴 병원이로 여기서 안 된다. 우리 엄마가 둘이 태워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그때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No, this was our first meeting 네, 첫 만남이었고요. at the base on the Yellow Sea. It was several weeks later that we found the opportunity to get her into a hospital. 황해에서 만난 건 이제 처음 만남이었고 그 이후에 몇 주가 흐른 후에 이제 다시 이 할머니를 다른 기지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계속 입원해 계시는 동안 계속 이렇게 병문안을 오시거나 소식을 전해 오셨다고요? So have you visited 어떠셨어요? her while she was in the hospital? My memory isn't clear on that one. 그건 김현순 여사가 정확히 예, 기억하고 계신 것 왜냐면 같아요. 그게 Could have been someone. 저 청량리 위생병원이래요. 후성이 됐어요. 근데 거기도 다 미국 사람 뿐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고쳐준 거지 저를. 여기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시켜서 그걸 보냈거든. 서해 인근에서 처음에 사시다가 거기서 기초 치료를 받고 이제 큰 병원으로 옮겨 주셨다. 예. 서울에 있는. 그래 거기서 고치고 오니까 진달래꽃이 피었더라고. 아니 겨울에 갔는데 예, 진달래꽃- 12월 그러니까 음력 섣달이지요 그때. 섣달에. 그러면 한 2-3달 가까이 입원해 네. 계셨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 이후로는 리차드 선생님 못 근데 미국 분이시니까 나는 리처스인 줄 알았더니 과자를 사고 주일마다 오시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예, 동안에도. 일주일마다 오셔서 그냥 아유 미국 아버지 오셨다 얘 과자 좀 다오 막 그러더라고 거기 입원한 사람들이. 그래서 꼭 미국 아버지가 주일마다 오셔 기다렸지요. 그래서 다 고쳐다가 우리 집까지 태워다 주셨어요. 지금 실례지만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 12살이었고 우리 리처드 씨는 22살, 23살 청년이었던 거죠. 근데 아버지처럼 고마웠던 거죠. 그래서 정말. 지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미국 아버지, 미국 아버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그게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 후로는 못 만나셨던 거예요? 한 번 만났지요. 예. 만나서 어떻게 만났냐면 트럭을 타고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손짓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내려갖고 나 이만큼 고쳐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계속 고쳐가지고 왔다고 고맙게 생각하고 인사하고 그랬지. 그리고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서 내가 그러니까 태어내고 와서.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60년의 세월이 흐른 건데 예,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저를 찾아주셨어요. 아유 얼마나 진짜 반가우셨어요. 이거 찾는다는 말도 얘기 못해요, 예. 반가운 거는. 예. 찾아보려고 노력도 해보시고 그랬을 텐데 그죠? 아우, 저는 그런 처지가 안 되지, 시골이니까. 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 마음은 늘 있으셨는데 예, 생각은 했지요. 고쳐주신 은인이니까. 근데 지가 찾아야 되는 거를 우리 아버지께서, 미국 아버지가 찾아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지요. 그럼 리차드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야겠다 우리 김현수 여사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What is the certain 85년도부터 momentum to find 찾았대요. her? 아유, 오래전부터 찾으셨고. Is that a question? 모으느라 찾습니다, What is the 냈대요. certain momentum to find her? I think the question is, how did we find her? How did we go about finding her? Why did you want to? Or why did I want to find her? First of all, she was a very memorable character, as I said. I never forgot her, even to the point of when I was raising my own children. 그 김현순 할머니께서 항상 기억에 남아 있어서 저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요. 항상 아이들을 기를 때도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좀 그럼 미세스 캐드월러더 씨에게도 좀 여쭤보겠는데 평소에 남편께서 한국에서 만난 소녀 이야기를 하셨는지요? Did Richard tell you 아이들을 about the 키울 story 때도 as well? 늘 마음에 두셨다고 하니까. Nancy? Yes, he did tell me. It was happened before we were married, but from the time I met him, he told me many times the story.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고 결혼을 해서도 그렇고 항상 많은 얘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전에 예, I 말씀하세요. also told my children about the story. My daughter, who is in the audience here, 제 아이들에게도 얘기를 해줬는데요. 오늘 딸이 방청객에 나와 있습니다. 따님하고 사위가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이렇게 말한 거 맞죠? 안 씨랑 마크 씨 함께 하셨어요. 예, 그럼 따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아버지로부터 김현수 여사 얘기를 들은 걸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냐고요. So could you share the story that Richard told you? He told me many times, and when he spoke, his eyes were filled with great emotion for Miss Kim and Korea. And he spoke of Miss Kim's and her mother's great strength and great courage in the face of great adversity, and how they handled it with such dignity and grace. 일단 아버지께서 항상 김현수 할머니의 눈을 잊지 못하고 계셨었고, 그리고 그 할머니와 또 할머니의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그 용기와 그리고 강함,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모성애와 강인함 그리고 그 눈빛에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아주 그 정말 진심을 다해서 원래 한국 우리나라 여성들 강하잖아요. 그걸 아셨던 거죠. 아니 그 어린 시절에 어떤 눈빛을 보여주셨길래 그러니까. 그게 참 60년 동안 마음에 남아. 근데 저는 이 집 사위도 대단해요. 사위가 이런 자리에 또 우리나라까지 따라오신 거잖아요. 사위께도 사위가 또 여쭤봐주세요. 찾으셨대요. 사위가 나서서. 사위께서 한국에 서 근무하신 적이 있다면서요? So I heard that you have served in Korea, right? You have served I in have Korea. served in Korea also. I served at Osan Air Base, 1985 to 1986. 1985년부터 1986년까지 오산 기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오늘 오산 여러 번 나오나요? 그럼 그때도 찾으셨던 거예요? So at that time, have you found her? Well, when we were here, my wife came here with me, and we had our son, who was a little baby, and he came with us, and we lived off base. But my wife was on a mission to try to find primarily Ace and Sam. From what we were told, Ace and Sam were the ones that could lead us to Miss Kim. 당시에 이제
아내와 그리고 아이와 그 마크 씨가 같이 있었었는데 오산에 그때 샘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샘이라는 분을 그때 만나서 이 화상소녀를 찾고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소년 네. 그 당시에 함께했던. 그래도 예,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마음에 품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할머니 오늘 미스 김이라는 소리 엄청 많이 들으시는데요. 네. 예, 고맙습니다. 그 소리가요. 그 처음에 찾는다는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뭘 우리 보신 동네 거예요? 저기 이웃 동상이에요. 서울 동대문에 살아요. 그분이 이게 동화 저기 신문에 나온 거 보고 저희 집에 연락해갖고 이렇게 신청했더라고요. 신문에 나온 어린 시절 사진을 보고. 예, 아니 갱 저기 12세 소녀를 찾습니다. 우리 누나래요. 얼굴도 안 나왔지 그때는 12세 소녀를 찾습니다. 사연을 아니까. 예, 우리 화상 꼭 입으셨고. 누나다. 우리 누나 찾는 거다 이러고 그냥 거기다 그냥 보온체에다가 연락을 했대. 저는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리차드 씨가 찾았잖아요. 예. 근데 화상을 입으면 굉장히 우리가 합병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힘들고 이게 숨구멍도 다 아니 이렇게 계속 다 되는 수술을 또 거거든요. 해줘야 되니까 성장을 그러니까 하는 그때마다 번 굉장히 했어요, 한번 아프셨을 정형. 것 같은데 아팠을 때마다 기억이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네. 평생을. 네. 어떠셨어요? 이렇게 이후로도 계속 수술 한 번 받으셨어요? 한 정형 수술 한 번 했지요. 아, 그러셨구나. 이게 썩어갖고요. 이 허벅지를 띄어다 붙인 거예요, 이거. 왜냐면 썩어서 안 나니까. 피부 이식하시고 그리고 고생 많이 했어요. 또 이래저래 또 이렇게 젊은 시절 또 청소년기 쉽지 않은 세월 그래서 보내셨다고. 중학교 가라는 것도 못 갔어요. 난 부끄러워서. 여러 학교에서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싫다고. 내가 살던 동네는 괜찮지만 야, 딴 학교에서 만나면 여러 사람이 만나는데 싫다고 엄마한테 막 따지고. 근데 그때 배웠으면 영어 한 자리도 알을 건데 하나도 못했어. 아유 배워도 잘 몰라요. 네, 다 마찬가지예요. 네, 아유 그 마음은 알죠. 저는. 아직까지도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일 그저 해요. 또 양조세도 15일 하고 왔어요. 무슨 일 하세요? 인삼다 캐고 심는 거. 지가 반장이에요. 어쩐지 반장님 같았어요. 어쩐지 자세가 남다르시더라고요. 어르신이 직접 번 돈으로 한복 선물을 하시는. 그럼요. 지가 한 거를 아들한테는 이만큼도 안 했어요. 아들이 이거 사준 것만 입고 왔지. 어쩐지 새 옷 같더라고요. 오늘 입으셨는데 옷이 번쩍번쩍해요. 내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했지. 내 돈으로. 그러니까 자제분들이나 남편 되시는 분이 내가 이렇게 화상 입었을 때 이런 도움을 받았다는 걸 늘 뭐 말씀을 해주신 건지 많이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왜요? 지가 이렇게 창피하게 60년 동안 살아온 생각을 해보세요. 어딜 가도 창피하고 어디 가도 창피하고 다 창피한 거 아니 내가 사는 거예요.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해요 다. 이게 60년을 살았다고요. 미국 아버지가 찾아준 덕분에 이렇게 여기도 나오고 그랬지. 근데 정말 창피하신 게 아니라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까- 창피해요. 아니 어머니 그 마음은 아닌데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시거나 그럴 일은 그리고 아까 아니에요. 그러시잖아요. 그 어머님 말씀하시는 미국 아버지 리차드 선생님이 그 강인한 정신력, 정말 이겨내겠다는 생명력, 눈빛. 그 용기, 그 눈빛. 어머니가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60년 기억하신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여태까지요. 네. 고상은 이걸 했어요. 고상.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식들도 잘 키우셨으니까. 네, 잘 키웠어요. 네, 셋 두셨다고. 아들 형제 딸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해요 엄마한테. 네, 아들 딸.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건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아들 왔어요. 같이 오셨. 같이 좀 모실 걸 어디 계세요? 손 한번 아, 들어봐 우리 주세요. 아들 아주 그냥 잘해. 쑥스러워서. 효자예요, 효자. 어유 반갑습니다. 효자. 아드님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야, 아주 뭐 미남이에요. 여태 혼났어요. 제가 다 그냥 혼났다고 여태. 뒷장을 빠져가면서. 아이고 그렇게까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시고 와주셔서 어머니 어떻게 보면 평생 소원을 푸셨네요. 풀었지요. 인전에 행복한 것만 남았어요. 행복한 일만 남았죠. 더욱이 이제 한복 선물까지 해드렸으니 그때 그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미국 아버지가 키가 크셔가지고 이게 한복 그러게 사이즈를 다 재다가 또 잘못 재서 다시 연락해서 재다가. 아니 우리 그 사는 데서는 못해요. 없대 키가 커서. 그래서 서울 동대문에 가서 했어요. 이거 뭐 키 큰 사람들 돈 더 받고 키가 그런 건 크시 없죠? 더 받았어요. 10만 원. 10만 원이나 더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 거보다 10만 원 키 크다고 더 받았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키 큰 사람들은 그런 게 불편하겠어요. 아니 필에서 뜯어야 되는데 우리 사는 데는 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대문 가서 모자라서. 했어요. 동대문 서울 동대문. 아이고 그냥 옷이 아니네요. 그래도 예? 그냥 옷이 아니에요. 네. 아, 기가 막히게 그냥 연락했지요.
아들이 사준 어머니 옷도 예뻐요. 반짝반짝. 아, 우리 아들이 엄마 구두까지 다 샀으니 옷 입고 그래요. 아유 구두도 번쩍번쩍거리네 그냥. 네. 그냥 다 사가졌어요, 애가. 큰일 났네. 아드님이 지금 이번 달 월급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복한 일만 남으셨네요. 아니 이 두 분 만남 얘기가 어제 근데 9시 우리 뉴스에도 며느리가 더 잘해요.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지. 이렇게 또 아들 며느리 자랑을 이 기회에 다 하시네요. 예. 그러면 이 미국 아버지 리차 선생님하고 뭐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예, 어저께 저기서 저 호텔에서 먹었지 맛있는 거. 어제 식사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분위기가? 아, 따로 했지 식사는. 아 식사 따로 with 하셨고. her yesterday. 예, 오니까 또. Oh, just a joyous meeting. We had a little difficulty with the language, 예. but I think our hugs and our handshakes communicated to each other 당시 how much we both cared. 예. 당시 만났을 때 너무 즐거운 만남이었고 사실 언어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게 힘들긴 했지만 안아주고 손을 잡음으로써 그리고 눈을 바라봄으로써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통역 선생님 또박또박 통역 잘하시는데 좀 붙어 다니시면서 좀 같이 해주세요. 네. 아유 그리고 이 두 분이 다 60년 동안 건강하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프신데 하나도 없으시대요. 저도 아픈데 하나도 없어요. 복 받으셔서 그래요. 하늘의 뜻이요. 아직까지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돈도 잘 벌어요. 아유 그럼요. 한국값이 요새 얼마나 비싼데 돈을 잘. 어머니 벌어요. 인삼이 좀 되나 보죠 좀 돈이? 야, 인삼을 지가 또 다려 먹고 다녀서 건강한 이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님은 언제 가시는지. 예? 언제 한국 아버님 가시는데요? 언제 가시는지 아세요? 아, 5일 있다 가신대, 5일. 5일 동안 내가 쫓아다녀야 돼. 바쁘시겠네. 그럼 그 닷새 동안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판문점도 Where do 가신다는 you 거. where do you want 한 to 분점도 그렇고. visit during the 5 of the remaining days? They have a planned program for us already. My understanding is that we're going out to this Yellow Sea beach where all of this happened. 일단 보훈처에서 저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셔서요. 일단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황해를 먼저 방문할 것입니다. 그 서해 그 기지 그쪽 그 현장으로. 예. Yeah, we're going to visit the War Memorial and the DMZ. 그리고 전쟁 기념관과 그리고 비무장 지대를 방문할 것입니다. You going to her house or something? Yeah, I think we're going to. I'm not sure. 만약 가능하다면 할머니 집에도 아마 방문을 할 거. 어떻게 초대하시겠어요? 같이 이렇게 댕기다가 다녀가야지, 뭐, 그러니까. 가셔서 인삼 그 농사 지신 거 인삼도 좀 선물해 드리고. 다려서 좀 드리고. 그러니까 인삼. 인삼 한 잔 드릴 수 인삼 있지요. 다려놓은 거 있으니까. 근데 저 반찬을 못 해드리지. 왜냐면 또 딴 데 가고 또 딴 데 가고 제일 돌아다녀야 돼. 밥 차려드릴 생각은 없구나. 아니, 미국의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대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드시는 것도 다르고 하니까. 예, 홍당 한 잔은 드려, 홍당. 그렇게 같이 다니시면서 시간 보내시는 게 미국 아버지께는 또 얼마나 그러게요. 뜻깊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60년 동안 마음에 품었던 그 순간의 만남을 이렇게 60년 만에 이루신 이분들께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건강하십시오. 배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고구려 시스템 안전 방충망에서 백화점 상품권, PNS 더존샤시에서 백화점 상품권, 장수 돌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내일은 아침마당 수요일입니다. 나의 두 번째 짝을 찾습니다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특별히 짝을 찾는 네 분의 여성이 새롭게 출연하십니다. 혼자 되신 남성분들 아니면 주변에 혼자 되신 남성 가족이 있는 분들은 유심히 지켜보셨다가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